46페이지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 46페이지 보시면 대변의 무게 속도와 대장암 발생수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 5세 미만의 사망률 1위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 원인 1위. 네? 사망 이유. 악성 신생물이에요. 암이에요. 백혈병.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표로 나왔어요. 저희 예? 배송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이 암에 많이 걸릴까요? 백혈병에. 백혈병 원인 아세요? 아니 너무 깨끗한 거 많이 될것 같은데. 혹시 근육 세포의 핵이 좀 변형됐을까요? 그렇죠. 백혈병이니까 당연히. 백혈병은 뭐가 백혈병이에요? 백혈구가 증가하는. 예, 면역세포 증가죠? 그죠? 이 면역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아세요, 여러분? 장? 척수? 척수?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우리 뼈가 있으면 큰 뼈 안에만 만들어져요. 큰 뼈 안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져요. 예? 특히 척추 이런데 아직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게 철분 과잉이에요. 인삼분들 철분만 먹고 그런 거 안 좋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같은 데서 국가에서 그 무료로 철분 나눠주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1급에서 하겠지만은 그 자간전증, 그러니까 임산부들 여러 가지 합병증들 있잖아요. 그게 철분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농도가 묽어져요. 네, 왜냐하면 태반은 아기 태반하고 엄마 태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 태반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확산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빨리빨리 순환을 하려고 피가 묽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철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끈해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뇨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게 철분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때 사람들이 못 먹을 때 그때는 영양소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먹은 게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는 상황인데 거기다 뎁다 철분을 철분이 전이금속이에요. 다음 전이금속 원자에 대한 이제 개념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전이금속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 배우시죠, 여러분? 네. 효소 배우시잖아요, 효소. 효소가 촉매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이렇게 몸에 막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철분을 페리틴이라는 단백질 주머니를 만들어요. 페리틴. 네? 그래서 철분을 한 4,000개 내지 5,000개를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거예요. 철분은. 왜냐면 얘가 너무 반응성이 좋으니까 인체 내 돌아다니다가는 인체가 막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페리틴이라는 게 딱 저장했다가 또 혈액 안에 돌아올 때는 또 트랜스페리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꾸 고기를 뎁다 먹이니까 어떤 철분을 먹어요? 햄철을 먹어요. 햄철. 햄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된 철을 먹어요. 그러면 철분이 항상 20 내지 40%까지 흡수가 돼요. 무조건. 인체 내 혈액이 충분해, 철분이 충분해요. 근데 햄철을 먹게 되면은
무조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축이 되잖아요. 농축이 된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쌓아놨는데 계속 물건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넘쳐요. 그러면 혈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린애들은 어떻게 돼요? 골수에 철분이 침착이 되니까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 추론은 그래요.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 급식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임신부들이 피 검사를 했을 때 철분이 부족한 사람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검사 안 하고 뎁다 주잖아요, 먹으라고. 그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백혈병이 철분이 아니라 요즘은 전자 회사에 다니면 네.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질문이세요. 맞아요. 철은 자기장에 쉽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철분이 많이 축적되면 자기장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네. 이 특별 조교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수업 중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유, 박수 하면 박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신데, 철분, 뭐 전자파, 네? 이런 걸 통일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별량 개념이에요, 다별량. 다별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애들끼리도 또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일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미신의 희생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음식이 먹으면 이거 병이 낫는다느니 물론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7%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0%인 것처럼 말을 해요. 이거는 아주 소박한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절대론적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절대. 인과론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적 인과론은 1대1 개념이에요. 원인이 하나면 결과가 꼭 있다. 네? 확률론적 인과론은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x1, x2, x3, x4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IQ가 낮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견과류 이런 걸 먹여가지고 양질의 닭과 불포화 지방산도 공급을 해야 되지만 고기를 줄여가지고 과잉 철분도 줄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여가지고 항산화 효과도 올리고 그죠? 또 심리적으로 애들한테 막 자꾸 안아주고 웃어주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다별량적으로 통일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약물 판다고 해서 야, 약 먹어 이거 머리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심각한 이제 문제죠. 무슨 얘기가 됐겠지? 네. 그래서 어린이 당뇨.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4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그림 있잖아요. 이게 섬유소가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스펀지 효과가 매우 중요해요. 스펀지 거기다 쓰세요. 스펀지 효과. 오늘 그 설거지 하신 분 계시죠? 누구시죠? 오늘 설거지 하신 분. 네. 설거지 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좀 쳐주시겠습니다. 그 스펀지로 하셨죠? 네. 그 다 끝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소가 들어가면 수분을 50배에서 500배까지 흡수를 해요. 수분을. 그럼 부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럼 팽창을 하니까 장벽을 자극하겠죠? 그러면 장벽에서 세로토닌을 방출해요. 행복 호르몬. 그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예, 세로토닌의 95%를 장세포들이 만들어요. 놀랍죠? 네. 이걸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95%의 세로토닌을 장세포가 만들어서 장세포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장세포에 있는 신경들이 근육을 자극해요. 그러면 연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섬유소를 먹는다. 그러면 섬유소가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장크롬성, 크롬 친화성 세포가 뭘 만들어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95% 인체 내에 있는 거 95% 세로토닌, 인체 내 세로토닌의 95%는 장내 세포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 신경이 자극을 해요. 자극받아요. 그래서 장 근육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동 운동을 해요. 그러면 변이 빨리 나올까요? 천천히 나올까요? 변이 빨리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속도가 3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미콩밥 드시잖아요? 오늘 드시면 내일 변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3일 있다가 또는 일주일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될까요? 변은? 네. 막 썩어요. 그 독소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세포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장벽은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애들한테 자폐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들의 장을 보면은 장누수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애들 데리고 어디 가요? 정신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심리만 상담만 잽다 받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거죠. 그 집안에 이제. 그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식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단을 짜는 게 어렵나요? 현미콩밥 먹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냥 현미콩밥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연쇄적인 캐스케이드가 일어나면서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학교로 가셔야 돼요. 예? 국민학교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셔야 돼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예. 예. 영양사 안 들어요. 영양사 자기가 배우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배우셔가지고 지금 2급 하셨죠? 오늘 하면 2급 나오잖아요. 이제 시험 보시고. 이제 1급 하시잖아요. 3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2급자를 막 배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는 거 동영상 한번 복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책도 만들어 드릴 거 아닙니까? 이거 하셔가지고 빨리 학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절실히 느끼세요? 네. 그러면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있어요. 네. 네, 아까 식단 짜는 거 어렵지 않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동안에 길들여진 것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그것을 먹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딱딱한 걸 싫어해요, 애들은. 네. 그러니까 딱딱한 거는 이렇게 빻는다거나 또 부드러운 거를, 자연적인 거를 첨가를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애들은 지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튀긴 거 있잖아요. 튀김을 좋아하는데 그게 어린 애들은 지질대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화는 지질대사가 감소하고 탄수화물대사가 촉진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몸에 안 좋은 튀김을 좋아하지? 라고 물어봐서는 안 돼요. 지질대사가 원래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옆방을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 나실 때 오셔가지고 같이 만드시고 또 오픈 마인드,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오픈하셔야 돼요. 숨겨놓지 마시고. 예. 그리고 오늘 보세요. 이거 오늘 조리 선생님이 어디 가셨어? 조리 준비해 오셨잖아요? 오늘 맛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애들한테도 통할 것 같으세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아, 잘 안 통하면 약간 단 거 좀 더 넣고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약간 컴프러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하면 다 자연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좋아한다. 그럼 계란을 넣어. 그런데 야채를 막 다져서 그렇죠. 그리고 계란을 10% 빼. 그 다음 날은 15% 빼. 그 다음 날은 13% 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제시를 하면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비채식과 가까운 걸 먹겠지만 점점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죠.